15년간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온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의 어머니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뇌간 깊숙한 곳에 악성 종양이 있었습니다. 뇌의 가장 중요한 부위라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 세계 의료진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절망 끝에 그녀는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해 들었습니다. K-의료라고 불리는 한국의 첨단 의료 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한국의료관광공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3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메일을 읽는 순간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한국에서는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부터 그녀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리베라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소아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지금 이렇게 차분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3년 전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시작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어요.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때부터 엄마 혼자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엄마는 당시 28살의 젊은 과부였어요. 학력도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지만 저에게만큼은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고 싶다는 일념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유한 동네로 가서 집집마다 청소일을 하시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고 밤에는 동네 빨래방에서 다림질 일을 하셨어요. 미이하. 엄마는 배우지 못했지만 너만큼은 꼭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엄마는 항상 이 말씀을 하셨어요. 손톱 밑까지 새까맣게 때가 낀 거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요.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저 청소 일을 한다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엄마 직장을 찾아갔다가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계시는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한때 아름다웠던 엄마의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꿈꾸는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꿈 뒤에 숨어 있는 엄마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의대 6년 내내 엄마는 제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어요. 등록금, 생활비, 교재비 때로는 끼니를 거르시면서 제게는 항상 배고프면 안 된다며 용돈을 쥐어주셨어요. 전공의 과정에서 소아신경외과를 선택한 이유도 엄마 때문이었어요. 아이들의 뇌를 고치는 의사가 되면 그 아이 부모들이 얼마나 고마워할까? 엄마가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자신처럼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부모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요. 2005년 의사가 된 후 저는 엄마께 작은 집을 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 일하시고 쉬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셨어요. 아직 안나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쉬느냐며 여전히 새벽같이 나가 일하셨습니다. 그런 엄마가 2020년부터 이상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두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병원에 가보세요라고 해도 괜찮다 하시며 병원 가기를 거부하셨어요. 생각해보니 엄마는 평생 아프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항상 엄마는 튼튼하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가끔 비틀거리고 말씀이 어눌해지기도 했습니다. 그제서야 억지로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1차 검사에서는 단순 어지럼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하지만 제 의사로서의 직감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보자고 했지만 엄마는 돈 아까우니까 괜찮다고 하시며 거부하셨어요. 평생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신 엄마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웃집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나야, 내 엄마가 쓰러졌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왔는데 CT 촬영 결과 영상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뇌간 부위에 거대한 종양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크기도 크고 위치도 너무 깊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참아오신 두통과 어지럼증의 정체였던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동료 의사가 물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의사인 제가 제일 소중한 사람의 병을 놓쳤다는 자책감에 숨이 막혔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엄마가 이 모든 고통을 혼자 참고 견뎌오셨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평생 저만을 위해 살아오신 엄마가. 그날 밤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저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의 아이들을 수술해서 살려왔지만 정작 제 인생의 전부인 엄마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딸일 뿐이었어요. 절망에 빠진 저는 마지막 희망을 찾아 전 세계 유명 병원들의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존스 홉킨스, 하버드 의대, 독일의 샤리테 병원, 프랑스 살페트리에르 병원까지 영어와 스페인어로 번역해가며 엄마의 CT 자료와 함께 간절한 편지를 썼어요. 제발 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저도 의사입니다. 이 수술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답변뿐이었습니다. 의료윤리상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수술 불가 판정입니다. 성공률이 너무 낮아 권할 수 없습니다. 특히 메이오 클리닉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어요. 닥터 리베라 의사로서 당신도 알 것입니다. 때로는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케어를 권합니다. 그 메일을 읽고 저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어요. 세계 최고라는 병원들마저 엄마를 포기하라고 하다니.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자지 않고 전 세계 의학 논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는 하루에 7잔도 넘게 마셨고 눈은 항상 충혈되어 있었죠. 병원 동료들은 안나, 너 몸 망가진다며 걱정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엄마를 살릴 방법이 세상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거든요. 그러던 중 아르헨티나 의료계에서도 저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나, 이제 그만해 받아들여야 할 때야 하지만 저는 답했죠. 제가 엄마를 포기하면 엄마는 정말 끝이에요. 저는 끝까지 해볼 거예요. 새벽 3시 수백 번째 논문을 읽던 중이었어요. 피로에 지쳐 포기하려던 순간 한 논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딥브레인스템 투머 코리언 서지컬 어프로치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아시아 논문이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를 본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 생존율 98.1%, 부작용률 4% 미만 이건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다른 모든 논문에서 20에서 30%라고 했던 성공률이 한국의 서울대병원에서는 98%라니. 저는 즉시 해당 논문의 모든 참고 문헌을 찾아 읽었습니다. 한국의 뇌수술 기법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특히 미세혈관 보존 기법과 실시간 뇌기능 모니터링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창적인 방법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지만 구글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가며 엄마의 모든 의료 기록과 함께 간절한 편지를 썼어요. 디어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하스피럴, I'm 닥터 안나 리베라 프람 아르헨티나. 마이 마덜 해즈 브레인스템 투몰. 애놀 하스피럴즈 인 아메리카 앤 유럽 세드 이츠 임파서블 투 오퍼렛. But I found your research paper and I believe you can save my mother. Please give us chance.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3일 동안 1시간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시차 때문에 답장이 언제 올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3일 후 제 인생을 바꾼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닥터 리베라 케이스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님의 상태라면 저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오실 수 있다면 수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승환 교수. 그 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한국에서는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산더미였어요. 수술비만 12만 달러, 항공료 왕복 5천 달러, 3개월 체류비 1만 달러. 총 17만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외국인 응급 환자가 아닌 이상 한국 의료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의사인데도 제 어머니 하나 살릴 돈이 없다니.
집을 팔아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돈을 빌릴 데도 없었고 대출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절망 끝에 저는 아르헨티나 의료계 SNS에 저희 사연을 올렸어요. 소아신경외과 의사인 제가 제 어머니를 살릴 수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국에서만 가능한 수술인데 17만 달러가 없어서 어머니를 잃게 생겼습니다. 2주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몇 개의 위로 댓글만 달릴 뿐이었죠. 그러던 중 한국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던 아르헨티나 유학생 후안 가르시아가 이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우리 교수님께 말씀드려볼까? 하지만 후안도 망설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지도 교수님께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거절을 당했습니다. 워낙 복잡한 케이스라서 외국인 환자는 부담이 크다네. 포기하려던 후안에게 신경외과 김승환 교수가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교수가 특별히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15년 전 젊은 레지던트였던 그는 아르헨티나 빈민가에서 6개월간 의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었지만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가족처럼 돌봐주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특히 가난해도 서로 나누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었죠. 그리고 10년 전 김 교수 자신도 모친을 뇌종양으로 잃었던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손을 쓸 수 없었죠. 무엇보다 이 케이스는 세계 최초 시도가 될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성공한다면 전 세계 뇌종양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내부 회의에서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며 강한 반대가 나왔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병원 이미지에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사망 사고라도 나면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성공률이 30%도 안 되는 수술을 왜 굳이 하려고 합니까? 많은 반대에도 김 교수는 3일 밤을 새워 설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수술은 한국 의료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될 것이고 더불어 인도주의적 가치의 실천이 될 거라고요. 김 교수님은 병원장을 찾아가 마지막 설득을 했습니다. 병원장님, 이것이 진정한 한국 의료의 위상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돈이 아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의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김 교수님은 새벽 직접 저에게 국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한국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김승환 교수입니다. 오랜 설득 끝에 어머님을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전화기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드디어 저의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개인적으로 의료비 50% 할인을 병원에 요청했고 한국 의료계가 나섰습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수술비를 지원하고 제한 아르헨티나인 교민회에서 체류비를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특별 의료 관광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최종 본인 부담금이 3만 달러 약 4천만 원가 나왔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고 저의 어머니를 살려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단지 유일하게 수술이 가능한 나라라 알아본 건데 자신들과 전혀 관계없는 아르헨티나 할머니를 위해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그저 눈물만 났습니다. 한국은 외국인 의료 관광에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된 나라였어요.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주요 대학병원들이 모두 외국인 전용 국제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엄마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고도 때문인지 두통이 심해지시고 의식이 흐려지셨어요. 누가 여기 좀 도와주세요. 저는 기내에서 외쳤어요. 다행히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대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즉시 기내 의료용 산소통을 가져다 주시고 기장님이 직접 인천공항 관제탑에 연락해서 응급의료팀 대기를 요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머님 꼭 나으실 거예요 라며 위로해 주셨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공항 자체가 마치 거대한 미래도시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저희를 위해 준비된 시스템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휠체어와 응급의료팀이 대기하고 있었고 입국 심사도 빠르게 진행됐어요. 공항 직원이 안나 선생님이시죠? 어머님 상태가 어떠세요? 라며 스페인어로 말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 공항 직원분이 스페인어를 하세요? 네, 저희는 16개 언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한국은 의료관광 1위 국가거든요. 서울대병원 구급차는 공항에서 대기 중이었고 김승환 교수님과 박미영 코디가 직접 마중을 나왔어요. 하지만 엄마를 구급차에 태우는 순간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안나, 어머님 상태가 예상보다 많이 안 좋으시네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국까지 왔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응급실 중환자실로 직행했어요. 18시간의 장거리 비행이 엄마의 뇌압을 급격히 상승시킨 거였어요. 안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상태가 많이 위험합니다. 김승환 교수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뇌압이 너무 올라가서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수술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지금 응급수술을 하면 종양 제거 성공률이 30%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 앞에 놓였어요. 30% 확률의 응급수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뇌압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김 교수님이 잠시 고민하시더니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안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지금 어머니의 종양은 뇌간 깊숙한 곳, 1mm만 실수해도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망할 수 있는 극한의 수술입니다. 그래서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과 실시간 내비게이션 가이드 수술을 할 거예요. 한국은 다빈치 로봇 수술 보유 대수가 전 세계 1위 국가거든요. 그건 어떤 기술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병원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뇌 영상을 보면서 0.1mm 단위로 정밀하게 종양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정말 의료 강국이구나. 로봇 수술이면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더 정교하다는 건가요? 내 다빈치 로봇은 사람 손떨림을 완전히 제거하고 10배 확대된 3D 영상으로 수술할 수 있어요. 특히 뇌관 같은 깊은 부위 수술에서는 로봇 수술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15시간 이상의 초장시간 수술이 필요하고 의료진 18명이 투입되어야 해요. 그리고 교수님이 망설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실패하면 제 의사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새벽 2시 한국 의료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다빈치 로봇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실에는 김승환 교수님을 비롯해 신경외과 의사 4명, 로봇 수술 전담의 2명, 마취과 의사 3명, 간호사 8명, 그리고 내비게이션 시스템 기술진 1명까지 총 18명이 투입됐어요. 저는 수술실 밖에서 17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몇 번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새벽 6시 종양이 예상보다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봇 팔을 더 정밀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오전 10시 혈관 손상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다빈치 시스템의 10배 확대 기능을 최대로 활용하겠습니다. 오후 2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미세한 위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오후 4시 가장 큰 위기가 왔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나와서 말했어요. 보호자분, 수술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나오실 예정이에요.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실패한 건가? 하지만 5분 후 나온 김승환 교수님의 말은 예상과 달랐어요. 안나, 한국의 기술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다빈치 로봇이 인간 의사로는 불가능한 각도에서 종양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냈어요.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0.1mm 오차로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고 있어요. 95% 이상 성공을 확신합니다. 오후 7시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17시간의 대장정이 끝난 거예요. 김승환 교수님이 마스크를 벗으며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땀이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안나,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이 해냈어요.
다빈치 로봇 수술로 종양 100% 제거, 뇌 손상 0%, 완벽한 성공입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어버렸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제 엄마를 살려주셨어요. 주변에 있던 의료진들이 박수를 쳐주셨고 간호사들도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특별한 곳이구나. 기술도 세계 최고이고 사람들 마음도 세계 최고인 것 같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물밀듯이 올라왔어요.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 엄마는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처음 눈을 뜨셨을 때 제 이름을 부르지는 못하셨지만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엄마가 돌아왔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전 아직 엄마에게 제대로 효도 한 번도 못 해드렸어요. 외국 여행도 시켜드리고 할 게 많아요. 제발 살아주세요. 한국 의료진들의 정성스런 보살핌으로 기적적으로 엄마는 회복되셨어요. 이후 2달 동안 엄마는 언어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정말 가족처럼 돌봐주셨어요. 김 교수님은 매일 회진을 오셔서 안나, 밥은 드셨나요? 부터 물어보셨거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 병원의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한 번의 검사 결과를 받으려면 며칠씩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MRI, CT 촬영부터 혈액 검사 결과까지 당일에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재활치료실의 최첨단 장비들, 로봇을 이용한 보행훈련기계, 가상현실을 활용한 인지치료 프로그램까지 정말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친딸처럼 돌봐주셨어요.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병실에 있는 다른 보호자 가족분들이었어요. 처음엔 서로 낯선 사이였는데 며칠 지나니까 마치 한 가족처럼 되더라고요. 옆 침대 아주머니 딸분이 안나 씨 어머님도 드세요 하며 집에서 끓여온 미역국을 나눠주시고 건너편 어머니는 아르헨티나에서 오셨다며 멀리서 고생 많으시네요 하며 사과를 주셨어요. 어느 날은 한 보호자분이 우리 어머니가 안나 씨 걱정하신다며 손수 만든 떡을 가져와 주시기도 했어요. 언어가 안 통해도 따뜻한 마음은 다 통하더라고요. 엄마도 처음엔 어색해 하시다가 점점 그분들과 손짓 발짓으로 대화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정이구나 싶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엄마가 기침을 심하게 하시던 날 밤이에요. 그때 옆 침대 보호자분이 조용히 다가와서 꿀차를 주시며 괜찮아지실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던 모습. 정말 가족도 이런 가족이 없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엄마도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과 의료진들의 헌신을 보며 아, 이래서 한국을 동방에이지국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그날이 왔습니다. 엄마가 휠체어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주셨거든요. 안나 미이하. 네. 딸아. 네. 딸. 우린 서로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었어요. 엄마는 퇴원하는 날까지 한국 고마워요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저 역시 이 나라의 의료 수준과 사람들의 마음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배운 최첨단 의료 기술과 따뜻한 마음으로 제 나라 아르헨티나의 아이들을 치료하겠다고. 그리고 한국의 의료진들처럼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는 의사가 되겠다고요. 현재 저는 한 아르헨티나 의료 교류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0명의 아르헨티나 의사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있고 반대로 한국 의료진들도 아르헨티나에 와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어요. 엄마는 지금도 건강하세요. 매일 아침 한국에서 배운 태극권을 하시며 한국 사람들 덕분에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준 건 엄마의 생명만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인간애가 무엇인지 더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엄마는 제가 도움을 요청했던 SNS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한국 국민 여러분께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온 마리아입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딸은 의사입니다. 15년간 아이들을 살렸지만 정작 자신의 어머니인 저를 구할 수 없어 절망했었죠. 하지만 한국이 저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김성한 교수님뿐만 아니라 병원 간호사들은 밤새 저를 돌봐 주었습니다.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아르헨티나 할머니를 위해서 말이죠. 저는 이제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마리아 로드리게스 드림. 다시 한번 저의 엄마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한국 사람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우리의 기술을 찾고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도움이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라는 것이 더욱 감동적입니다. 김승환 교수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마리아 할머니 같은 분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거겠죠. 15년 전 아르헨티나에서 받았던 작은 사랑을 15년 후에 더 큰 사랑으로 돌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의 마음 아닐까요?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있을 누군가를 생각하며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다면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